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훈입니다. 오늘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영상을 키기도 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버스에 앉아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버스를 몰면서 영상을 찍고 있고, 이 차량은 이제 현대 카운티 21인승 어린이 보호 차량입니다. 뭐 이런데 보시면 노란색인 거 보이시겠지만, 이제 노란색 어린이 보호 차량이고요. 오늘 이 차량을 타서 이제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제 제가 운전병을 나왔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운전병에서 몰았던 이제 차량들 경험을 바탕으로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군대에서 이제 운전병이랑 보직의 장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이제 운전병은 많이 흔히 알려져 있는 꿀보직 중에 하나죠. 뭐 이제 아닌 분들도 있겠죠. 이게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부대 바이 부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대별로 좀 상이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운전병이 정말 힘든 부대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운전병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대도 있을 거고,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실 때도 그 점을 좀 이렇게 참고하고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하는 거에 이렇게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아닌데? 뭐 이런데, 이제 그것도 부대 바이 부대라고 그냥 생각하면서 시청해 주시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병에 대한 장단점 뭐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장점이 많은 보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알려져 있는 꿀보직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제 운전병을 나왔기 때문에 뭐 저는 제 기준에서 제가 나온 부대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겠지만 장점이 많은 보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장점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장점은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지금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꿀보직이다, 뭐 편하다, 뭐 이런 게 좀 장점일 수 있겠죠. 일단은 운전병도 군인이기 때문에 사격이나 뭐 이런 훈련 같은 거를 피해갈 수는 없는데 좀 더 편하게 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버스 운전병이었는데, 제가 이제 45인승 대형 버스를 몰고 사격을 하러 갔었는데, 사격하는 인원들이 뒤에 탔고, 이제 저도 사격을 해야 되는 인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버스 운전병들 있잖아요. 들이라고 하면은 45인승 저랑 이제 뭐 중형 버스 카운티 몰고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버스 운전병들을 제일 먼저 사격을 시켜줬어요. 왜 그런지는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버스 운전병들이 먼저 사격을 시작을 해서, 이제 만약에 합격했다, 이제 자기가 써야 되는 기준치에 맞춰서 사격을 완료했고 재사격이나 뭐 이런 걸 안 해도 된다 하면은 차에 내려가 있게 해줬습니다. 차가 주차되어 있는 버스에 가 있을 수 있게 이제 간부님들이 이렇게 내려보내줬어요. 뭐 그냥 듣기로는 뭐야 그냥 차에 가 있는 거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맞죠. 뭐 차에 그냥 가 있는 건데, 사실 저는 이게 되게 크게 다가왔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차를 몰고 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있었냐면, 사격을 이제 뭐 빨리 끝나도 그 사격장 옆에 이렇게 그 시멘트로 만들어 놓은 계단 형식의 이런 벤치? 스탠드라고 해야 되나? 흔히들 그 학교 운동장에 있는 스탠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앉아 있는데, 이제 막 총 들고 막 빵탄도 쓰고 있으라 그러고 막 따닥따닥 붙여 앉아 놓는데, 이제 거기서 사격을 보통 가면은 한 기본 한 2시간 걸리거든요. 제일 먼저 사격을 해도 그냥 2시간 내리 앉아 있어야 돼요. 뭐 어디 가지도 못해. 화장실 정도야 갈 수 있게 해주는데, 어차피 화장실 갔다 다시 와야 되고, 차에 가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으로 이렇게 제가 다가왔어요. 차에 가 있으면은 누워있든 앉아있든 서있든 뭐 그건 운전병 마음이니까. 그리고 이제 운전병들끼리 막 이렇게 버스 운전병들이 한 3-4명 가면은 이제 운전병들끼리 뭐 얘기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 그리고 훈련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뭐 사격이 아니라 다른 훈련, 뭐 저는 공병대였기 때문에 공병대에서 복무한 운전병이었는데, 가서 다른 뭐 인원들이 뭐 지뢰 훈련, 폭파 훈련 뭐 이런 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인원들을 이제 갈 때는 일단 버스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때도 버스 운전병이 출동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그냥 차에서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근데 다른 인원들
사람들은 이제 훈련이기 때문에 총을 쏘지는 않더라도 막 이렇게 총 메고 뒤로 하고 막 빵탄 쏘고 있고 막 힘든 훈련들을 하는데 운전병들은 차에서 뭐 빵탄이나 뭐 조끼 같은 거 다 벗고 그 상태로 이제 차에 대기하기 때문에 훨씬 더 쾌적하고 편하게 훈련 기간 동안 그냥 기다리는 거죠. 뭐 이제 그것도 편했고, 그리고 저희 부대 이거는 다른 운전병들은 아닌 운전병들 얘기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운전병 나오신 분들 중에서 저거 아닌데 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수경훈련을 버스 운전병이라는 이유로 제외가 됐었습니다. 아파서 뭐 수경훈련을 못한 게 아니라 몸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운전병이라서 수경 훈련에서 제외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수경까지 해야 되는 훈련이 잡혀 있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버스를 몰고 가서 애들을 내려주고 다시 부대를 복귀해서 부대에서 먹고 자고 하다가, 그러고 이제 애들이 철수를 하는 날 이제 다시 차를 몰고 가서 애들을 태워갖고 부대로 복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운전만 했지 훈련에 참여를 했다고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형태의 훈련이었는데, 그냥 운전만 하고 그냥 이렇게 먹고 자고 그냥 부대에서 생활하고 뭐 이러는 게 훨씬 장점이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수경 훈련이 사실 또 그냥 막 무더운 여름이나 좀 잘 때 추운 겨울에 하잖아요. 군대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그럴 때 생활관에서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저는 막 빼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버스 운전병들을 이렇게 빼주더라고요. 몸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발이 얼거나 동상이 걸리거나 이러면 또 운전을 못 한다고 운전만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경 훈련이 제외가 됐었고, 이렇게 군 생활이 편하다 정도의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나와서 저는 지금 이렇게 운전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운전병을 나온 사람들이 좀 젊다 보니까 젊은데 운전이 이제 큰 차량이 운전이 가능한 그런 사람을 이제 고용하기를 원하는 고용주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제가 어느 한 관광버스 공고를 봤는데 운전병 출신의 뭐 20대 분들을 우대한다 공고도 본 적이 있고, 다른 직종에서도 운전병 출신이라고 하면은 운전병이니까 운전 무조건 잘하겠네 뭐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뭐 운전 어느 정도는 되겠구나, 이 정도 차량은 운전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좀 이렇게 우대해서 고용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와서 운전직을 하시려는 분들이나 저처럼 이렇게 잠깐 알바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장점이 될 수 있죠. 왜냐면 부대에서 몰았던 차량들을 경험으로 이제 나와서 운전하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도 지금 카운티를 운전하고 있지만 45인승 차량도 못 알아봤고 더 버스보다 훨씬 긴 트럭들도 몰아봤기 때문에 큰 차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충분히 장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큰 차량에 익숙해지는 것도 좋은데 자기가 이제 나와서 언제 갑자기 수동차를 몰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자친구 아버님이랑 이제 식사 자리를 갔는데 나는 술을 안 먹고 여자친구 아버님이 술을 드셨어. 근데 여자친구 아버님 차가 포터 수동이야. 근데 내가 수동 운전할 줄 몰라. 그러면은 좀 이제 난감해질. 이게 무슨 소리야? 난감해지진 않겠지만, 뭐 그래도 좀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냥 제 상상인데, 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자네 수동차를 운전할 줄 아는가 하면서 이제 점수를 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헛소리 하지마 임마.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1년 반 동안 워낙 다양한 차량들을 이렇게 운전하는 보직이기 때문에 초보 운전 낙지는 무조건 떼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 선임 중에 한 명도 운전을 아예 안 하고 입대를 했는데 운전병에 뽑혀버렸어요. 근데 운전 경험 없이 그냥 야수교 가서 교육받고 자대에서도 조금 교육받으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나가서 흔히 갖는 두려움이나 이런 거 없이 운전을 잘하고 다니는 선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단점을 한번 얘기해 볼 텐데, 단점은 일단은 저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단점인데, 제 동기한테 들은 얘기라서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단점은 아닌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훈련 때 운전병들은 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훈련 중에 생긴 에피소드나 뭐 재밌는 상황들이 일어날 때 운전병들은 그 자리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훈련이 다 끝나고 이제 생활관에 와가지고 친구들이 막 아까 웃기지 않았냐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소외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왕따 시키려고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친구들은 그냥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건데 내가 그 자리에 없어서 약간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거는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성격상 저처럼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분들도 있고 충분히 이제 동기들이랑 막 친하게 지내고 선임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막 오간다면 조금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은 아무래도 사회에도 버스랑 트럭들이 돌아다니지만 보통 승용차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돌아다니는 승용차들보다 더 큰 차량들을 가지고 도로를 돌아다니는 보직이기 때문에 사고 날 확률이 다른 보직에 비해 조금 더 높다는 것도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큰 차량이고 큰 차량의 운전 경험이 다 1년 내외인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짜 운전직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큰 차량의 운전 실력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서 사고 날 확률이 사고 나면 일단 안 좋잖아요. 뭐 이제 자기 과실에 따라 징계도 받고 이럴 수 있기도 하고 일단은 피곤하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는 것 자체가 자기 과실이 아니더라도 나와서 이제 민간인일 때 사고가 나도 피곤한데 군인일 때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또 그걸로 징계 받으면 기분도 많이 안 좋고 진급 누락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더 생각나는 장단점이 없네요. 네,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점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 혹시 만약에 운전병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댓글을 상세히 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운전병을 나오셨는데 나는 이랬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은 그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다른 입대를 앞두신 분들한테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댓글일 수 있으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